국대 감독을 선임하는 전력강화위원회와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후보군을 추릴 때 제시마츠 감독 등 외국인 감독 등을 추릴 때 대략 연봉을 협상하지 못한 채 후보군을 추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기사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은, 의견은 유튜브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핫이슈 토크입니다. 같이 볼 기사는요, 스포츠 동화 기사입니다. 제시마치 등 3명 압축, 차기 사령탑 후보, 협상은 결국 머니게임이라는 이 기사인데, 제가 이 핫이슈 토크 옆에 뭐라고 써놨죠? 전력강화위원회가 후보군을 추릴 때 연봉 제시를 못했다. 이유는 무엇인가? 이 기사의 핵심인데 한번 보실게요. 같이 한번 기사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댓글로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축구 국가대표팀 신임 감독 후보군과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했다.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는 정혜성 위원장을 주재로 4월 30일 회의를 열어 후보군을 압축했다. 지난달 초 감독 선임 소위원회를 구성해 11명, 국내 지도자 4명, 해외 7명을 후보 선상에 올린 전력강화위원회는 최근 유럽에서 일부 지도자들을 대면 면접한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의 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후보군을 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저 영상에도 다뤘죠. 국내 4명, 해외 7명. 국내 4명 김기동 감독님, 이정효 감독님, 홍명보 감독님 다 포함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다 거절했습니다. 살츠부르크, 라이프치히, 리즈 유나이티드 등을 이끈 제시마츠 감독을 비롯한 3명의 지도자가 포함된 후보 리스트는 정확하게 파악되진 않았지만 스페인 유력 매체 마르카지는 1일 한국 시간 라리가 마요르카를 이끄는 하베르 아기레 감독을 언급했다. 마츠 감독 같은 경우는 대표팀을 지휘한 경험이 없으나 과거 황희찬, 현재 울버햄튼 소속이자 대한민국 공격의 핵심으로 불리고 있죠. 이 황희찬 선수를 지도했고, 아기레 감독 같은 경우는 멕시코, 일본 대표팀을 지휘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마요르카에서 이강인 선수를 지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5월 중순 선임 데드라인으로 정한 대한축구협회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우선순위를 정해 후보들과 순서대로 접촉하기보다는 1순위, 2순위, 3순위 그렇게 하기보다는 동시적으로 다발적으로 협상할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부분은 머니게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돈과 계약기간을 협상의 핵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핫이슈 토크 맨 위에 주제를 이렇게 적어놨는지 전면 나올 겁니다. 마츠 감독은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350만 파운드, 하나로 60억 6천만 원,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60억 중후반대인 걸로 보여집니다. 라이프치히에서는 225만 유로, 그러니까 33억 정도를 받았고요. 우리나라 대표팀을 거친 외국인 감독을 중에 이를 넘어서는 이는 없습니다. 크린스만 감독도 29억 선이었고요. 지금 이 기사에 따르면, 외신에 따르면 당시 이제 카타르 월드컵 때 포르투갈 대표팀을 이끌었던 산토스 감독 역시 225만 유로를 받았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 대표팀을 이끌고 16강에 올랐던 파울루 벤투 감독은 연봉 130만 유로, 한화로 약 20억 정도 상당의 되는 그런 연봉을 받았습니다. 크린스만 감독 또한 29억 정도 받은 걸로 나오고 있죠. 흔히 사단으로 불리는 이제 벤투 감독 선임할 때 사단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것처럼 사단으로 표현되는 동행 코칭 스태프의 급여와 그리고 코칭 스태프와 우리가 선임하고자 하는 감독을 어디서 살지도 집을 또 마련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주지 문제 그리고 각종 지원 비용 등을 고려를 해야 되고, 이 감독도 요새는 이 기사처럼 에이전트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감독도 여러분들 이제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선수만 에이전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감독도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빅 감독 같은 경우는 이 감독들을
드리고 있는 에이전트 수수료도 있으니 재정 부담이 만만치가 않죠. 심지어 이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물론 선임할 때도 큰 돈을 주고 선임을 했습니다만은 해임을 하는 문제 속에서 위약금 문제가 또 크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국내 거주 등으로 인한 세금 문제도 조율이 필요한데 나라마다 세금이 다 다르죠. 세관세가. 대한축구협회는 통상 세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협상을 해왔다. 그랬습니다. 세전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세후네요. 세후로 협상을 해왔다. 이게 지금 기사의 핵심인데, 일단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은 후보군과 몸값을 조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벤투 감독을 뽑을 때는 김판곤 당시 전력강화위원장이 후보군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개괄적 연봉을 제시했습니다만은 대한축구협회가 전력강화위원회의 권한 축소를 하기 위해 2021년 정관을 바꾸면서 정혜성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은 후보 선정에만 멈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정관도 가져왔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면접과 몸값 조율은 완전히 분리된 채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전력강화위원회와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같이 이 협상을 해야 되는 것으로 같이 감독군과 협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걸 같이 볼게요. 어떤 정관이기에 지금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한번 볼 텐데 한번 보시죠. 이겁니다. 2021년 7월 13일에 개정된 이 제52조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관련 규정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제52조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는 남녀 국가대표와 언더 18세 이상 연령별 대표팀 운영에 대한 조언 및 자문 목적으로 설치한다. 그래서 꺽쇠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괄호로 개정 2021년 7월 13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항 보실게요. 52조 2항입니다.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각호로 같다. 2항 1번 지도자의 선임 및 해임, 재계약 관련 업무. 2번 선수 선발 추천. 3번 대회 참가 및 훈련 등 팀 운영에 대한 지원 및 평가 및 제안. 4번 TSG 기술 관련된 테크놀로지 스터디 그룹이죠. 평가 관련된 파견. 제5항 기타 이사회에서 부여한 관련 업무 그랬습니다. 이러한 것들밖에 못한다는 거죠. 21년 7월 13일에 개정되기 전까지는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가 감독군을 선임을 할 때 어느 정도는 이 정도 연봉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이 협회가 아까 기사에도 같이 보셨다시피 협회 이 전력강화위원회의 권한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개정을 합니다. 그 결과 협회는 이 전력강화위원회는 선임 및 해임 어느 정도 후보군을 추릴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있고 재계약 관련 업무만 가지고 있고 이 감독에게 얼마 주겠다. 재정적인 것은 못했다는 것이죠. 이 권한은 이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빼왔다는 얘기가 아까 기사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김판곤 당시 위원장은 이제 벤투 감독 뽑을 때 어느 정도 주겠다라고 제시할 수 있었지만은 이러한 권한 축소로 인해서 나오죠. 면접과 몸값 조율은 완전히 분리된 채 현재 협상을 임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전력강화위원회가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을 필두로 위원들이 후보군을 추릴 때 이 후보군들에 대해서 대략적인 연봉을 제시를 못했다라고 봐야 합니다.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도 물론 큰 문제가 있는 분이지만 정몽규 회장이 결국에는 마지막 결재를 해야
감독을 선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정몽규 회장이 물러나야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걸로 보이는데 4선 도전이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죠. 4선을 어느 때보다 하고 싶어하는 회장인 만큼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핫이슈 토크 이야기 여기까지 마쳐보고요. 여러분들의 의견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